그래서 오늘 2026년 6월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새벽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 네, 딱 8년 만에, 8년 만이네요. 위치가 확정된 지. 그래서 오늘은 이 2026년 피파 월드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리고 이제 개막전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는지 봐야겠죠? 봅시다. 우선 2026 이번 월드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월드컵들은 다 32개국, 32개국이었죠. 이번에 최초로 48개국으로 개최가 되는 피파 월드컵입니다. 이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너먼트라고 하면 2의 배승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승전 두 팀 4강, 8강, 16강, 원래 32강이었는데 8강으로 시작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48강이면은 우선은 이제 48개 팀 총 12개 조로 나누게 됩니다. 12개 조로 나누고 이 중에 이 중에 1, 2위 팀은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24팀 플러스 3위 팀 12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승점, 골득실 등을 비교해서 3위 중 상위 8팀을 골라서 올라가게 된다. 32강으로 올라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시스템적으로 2022 월드컵이랑 다른 점을 얘기하면은 이제 그거죠.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22분에 전반 22분, 후반 22분에 휴가 시간, 휴식 시간 3분 정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프타임이라도 별개로 나간다. 요 두 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 좀 이렇게 있는데 우선 A조가 이제 멕시코, 대한민국, 체코, 남아공. 근데 여기 사실 멕시코 이 중에서 이제 어디가 1, 2위를 하고 이제 어디가 3, 4위를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순위대로 갈 확률이 제일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차전이 끝난 상황이니까 뭐 그렇죠. 멕시코 그러니까 뭐 승패를 보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정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홍명보호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보다는 한국이 좀 더 선수의 이름값이나 전체적인 뭐 그렇죠 선수당 가치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체코보다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국가대표라고 하면, 즉, 그러니까 정예 11명을 뽑는다고 하면 한국이 좀 더 고점이 체코보다 높았던 것 같거든요. 11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선수단 그걸로 봤을 때, 스쿼드로 봤을 때, 토트넘 레전드 있지. 미넨 선수 있고, 챔스 이연패 PSG 선수 있고, 그렇죠. 유럽, 해외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가 당연히 이 중에서는 이제 개최국 플러스 뭐 항상 월드컵에서 잘해왔던 모습이 있어서 1위일 가능성이 높고 뭐 대한민국, 체코 이 둘이 2, 3위를 이제 나눠 갖는 구조였을 텐데 1강, 2중, 1약 정도. 여기도 완전 강은 아니고 중강, 뭐 아니면 강소 뭐 이 정도 느낌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체코를 이긴 덕분에 이제 승자승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A조는 2순위대로 멕시코, 한국, 체코, 남아공 2순위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뭐 예상을 했던 거고. B조 같은 경우에 캐나다가 글쎄요, 최근에
데이비스 선수가 펀즈가 조금 펀즈 얘기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서 항상 그리고 보면은 카타르는 뭐 카타르가 약세일 것 같고 스위스는 보면은 항상 16강 좀 갔던 느낌이에요. 16강을 못 가더라도 항상 좀 되게 거슬리는 팀? 되게 어, 완전 강팀은 아닌데 약팀이라고 하긴 항상 탄탄했던 팀이 스위스라 스위스 여기서는 2위가 되게 애매해요. 2, 3위가 되게 애매해요. 스위스가 일단 1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얘네가 또 이게 이게 애매한 게 스위스가 또 이기는 팀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쟤네는 브라질을 만나도 0대1, 0대0, 1대0 이 느낌으로 이기거나 지고 비기고 또 뭐 캐나다 이런 데를 만나도 1대0, 2대0 막 1대0 뭐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라 애매하네요. 좀 봐야겠다. 좀 전략. 네, 제시마치 존슨이 폰즈가 부상으로 많이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존스턴이 하고 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번에 제시마치가 좋은 평가전이 좀 좋다고 해서 성적이. 그러니까, 토너먼트에서 약한 면모가 있는데, 웃긴 건, 어떻게 올라간다니까? 토너먼트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스위스는 항상 16강 계속 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위스는 올라간다는 맞아요. 전 1, 2위에는 스위스가 들어간다 보는데, 일단, 그러니까 스위스 안 진다지, 이기는 팀이 아니라서. 일단 여기서는 스위스 캐나다로 일단 갈게요. 스위스 캐나다 보스니아로 갈게요. 카타르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여긴 브라질, 모로코, 스코틀랜드, IT 순이겠죠, 시즌은. 이게 정배일 것 같고. 글쎄요, 뭐 좀 더 디테일한 건 경기를 좀 봐야 되고 하지만 요즘에 국가 경기를 잘 안 봤어가지고. 브라질이 그 모로코를 1등으로 올리는 거 너무 배팅 수가 크긴 해. 여기는 튀르키예 미국이 1, 2위를 할 것 같고, 미국이라 해서 막 엄청 홈런인지 셀 것 같지가 않아서, 튀르키예는 멤버 은근 좋아요. 이번에 유로에서도 4강 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다면. 토너먼트는 확실히 갔었고, 파라과이가 3등, 호주가 4등? 모르겠네. 파라과이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는 뭐, 독일, 독일이 1위로 안 올라가기가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고, 코트디부아르 2등, 에콰도르 3등. 피라소는 빠이빠이. 이 F조. F조 진짜 빡세다. F조는 솔직히 저 이번에 일본이 좀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일본이 많이 돼요. 그 반면에 네덜란드는 조금 솔직히 애매해서 봅시다. 또 여기서 가포 또 음, 가포가 또 타면 근데 이제 일본은 팀을 잘 만들었어요. 꽤 잘 만들어서 좀 스웨덴 탄탄하죠. 음. 네, 정배대로 갈게. 조별리그에서는 좀 변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지금 여기 A조처럼 위치에 따른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멕시코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걔네들은. 그러면 난 변수는 좀 적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티니지 이 순으로 갈 것 같아. 여긴 정치 이슈 때문에 이란이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란은 좀 그 경기 외적이면서 좀 있는 것 같아서,
벨기에가 여기서 1위로 진출 못하면 그것도 참 그렇겠다. 벨기에는 갈 것 같고. 이집트, 이란, 에서는, 근데 이란이 잘하는데, 저는 이집트가, 뉴질랜드가 이길 것 같진 않고, 이 둘이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이집트가 뉴질랜드는 잡을 것 같아. 근데 뉴질랜드가 이란 이길 거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꼴찌일 것 같냐라고 하면 또 얘네들이 또 한 번, 한두 번 사고를 칠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게 정배일 것 같네요. 이란이 지금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게 너무 클 것 같아서 여기는 스페인, 우루과이, 사우디, 카보베르데 이 순일 것 같은데요. 음, 프랑스, 음, 여기도 이 순으로 갈 것 같아요.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조 단위에서 변수가 많이 나올 만한 조가 없다. 2, 3위 싸움이에요. 2, 3위 싸움. 근데 2위로 가냐, 3위로 가냐 이 싸움일 텐데 이 싸움이 느낌인데 여기도 아르헨티나 일단 1픽 받고 요르단 4위까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요 1, 4위가 변수가 나오기에는 뭐 그게 없죠. 뭐 그럼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르헨티나가 1위를 못하는 시나리오가 되려면 한 번은 져야 될 거 아니야. 3무를 한다고? 알제리 상대로 무승부하고 오스트리아 상대로 아르헨티나가 무승부하고 오스트리아는 무승부일 수도 있겠다. 근데 뭐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뭐 아무튼 한 번씩 또 이렇게 A랑 B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막상 또 보면은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정배긴 하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랑 브라질 하면은 당연히 브라질이 이기겠죠. 근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럼 아르헨티나 좀 더 위긴 한데 붙으면 또 어찌저찌 우루과이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동유럽 팀들, 중유럽에서 동유럽, 중부유럽에서 동유럽 이 어간에 있는 팀들이 단단해요. 체코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스위스 잘 안 져. 그런 축구의 느낌이 좀 세서 아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붙으면 좀 비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포르투갈, 콜롬비아 다음에 이 둘이서 이제 3, 4위전을 한다는데 우즈벡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아니 모르겠네. 근데 콩고를 그나마 우즈벡은 좀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안컵에서 많이 봐서 좀 더 익숙해서 우즈벡을 좀 더 위로 보기는 하는데 근데 아프리카는 항상 변수가 너무 많아. 아프리카 거는 저기는 한 번 선득점을 하면은 무조건 좀 기분 나쁘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를 너무 잘 타서 그렇네요. 포르투갈, 콜롬비아.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거에서 막 뭔가 기상천외한 픽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여기서 콩고가 1등을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 여기도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파나마 이 순으로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정도로 뭐 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서 순위가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그냥 저는 국가의 네임 여기 뭐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의 이름값 따라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6월 12일 이제 좀 이따간 또 B조 경기 시작할 텐데 6월 12일 새벽에 개막전 및 한국과 체코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라이브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전체적인 평이 다 똑같더라고요. 경기는 너무 노잼이었고 양쪽 다 너무 못했고 근데 남아공이 더 못했고 그 와중에 두 명 퇴장을 당한 와중에 9명인 팀을 상대로 11명이 내가 굳이 구태여 이 몬테스 얘가 퇴장을 당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기였다. 객관적인 전략도 멕시코가 위고 멕시코가 심지어 홈이었고 거기에 거기에 이미 2대 0이면 되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퇴장을 왜 당할까? 제일 멍청한 퇴장이죠. 이걸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하이라이트만 좀 봤어요. 경고 노역도 아닌 다이렉트 레드카드였고, 1대1 방해, 찬스 방해에서, 이거 뭐 1대1, 1대1에서 잡아챘나 보다. 후두부를, 이 후두부 내려치고, 예전에 그 2010 월드컵 때 멜루가 네덜란드, 브라질 대 네덜란드 8강전에서 멜루가 말 같지도 않은 퇴장당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팔랑기. 네. 그래서 오늘 뭐 그렇고 오늘 이제 이 한국 대 셰코전 봤어요. 봤는데 그냥 이거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축구 커뮤니티 이제 거의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 시간대 반응들 좀 봤어요. 봤는데 다들 좋았다, 재밌었다 이 반응이더라고요. 저도 이겼으니까 이긴 게 이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긴 게 이긴 건데 일단은 이거 그 예측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좀 뽑아본다고 치고, 한국 대 체코 어땠느냐? 1. 전반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좀 노잼이었다. 전체적으로 노잼. 좀 아쉽다는, 이건 아까웠다에 좀 더 아까운. 전체적으로 노잼. 솔직히. 왜? 이건 근데 한국 탓이라기보다는 체코가 좀, 얘네 축구가 재미없었어요. 약간 그냥 솔직히 여기는 체코 축구 좀 약간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단순하고 단순 직관 키 크고 맞고 한 방 헤딩 한 방 보통 이제 세트피스로 나오는 그래서 사실 전술적인 포인트도 체코는 좀 잡기 쉬웠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약간 애니나 이런 걸로 치면은 캐 그 성장캐 제1 1보스 제1보스 각성제 나중에 되면 알고 보니 제일 약한 놈. 처음에는 뭐 그 동네에서 제일 센 놈이었는데, 막, 그런 느낌이야, 체코 축구 자체가. 그래서 전체로 노잼이었어. 저거는 근데, 저는 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임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비판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저게 노잼이었던 것 자체는 사실 홍명보 잘못이라고 보긴 힘들다. 음, 라고 생각은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거는 그래도 계속해서 나왔던 건 경기 우리가 지배했다. 이거는 솔직히 팩트. 이것까지 팩트.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1. 결국 한 골 먹혔다. 플러스 더 먹힐 수도 있었다. 이게 왜 더 아쉽냐면은 체코의 장점을 그대로 맞았, 맞았잖아요. 결국에 헤딩 골로 먹혔잖아요. 그 헤딩이, 해?
근데 이걸로 하기엔 거기 유럽에서도 먹힌 거임. 저 뭐 유럽에서도 먹힌 걸 우리나라라고 해서 안 먹히겠어? 그래서 저거 자체는 그냥 약간 아쉽다 정도. 두 번째, 그래도 노잼이었다. 쟤네가 막은 걸 둘째 치더라도 솔직히 뭐 한국이 골장면 제외, 그냥 아쉬웠던 찬스, 뭐 빅찬스, 기억나는 게, 나는 게 한 세 개 정도? 밖에? 세 개인가? 아니야, 더 있던 것 같긴 한데, 전반 기준 세 개 정도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막 슈팅이 좀, 돼, 되먹지도 않은 막 중거리 슛 때리고 막, 난 중거리 슛도 좀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싶어. 저걸 좀 잘했으면은 좀 더 괜찮은 찬스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음, 좀 노잼이었다. 이 빅찬스들이 좀 많고 막 아까워하는 순간들이 내가 많았으면 재미있게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음, 체코가 내려앉아서 뭔가 전체적으로 더 뚫지 못한 그림인 건 맞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가 있었냐면 좀 그건 아니었다. 어. 또 뭐 있지? 아쉬웠던 점이? 아, 손흥민 부진한 건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역할, 손톱? 손톱? 근데 이거는 오영규 열이 있었다면서요. 열이 있었는데 어떻게? 음, 그리고 오영규 열이 있었으니까. 이거 조규성은 뭐였어? 부상이야? 오영규 부상이었으면 조규성 넣었을 법할 것 같은데. 손흥민 톱은 항상 좀 퀄리티 대비 좀 결과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굳이 썼어야 됐나 했는데, 음, 이런 점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약간 피지컬은 안 되더라. 어떤 느낌이냐면, 난 저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피파에서 이제 S로 딱 붙으면 몸싸움도 툭 하고 넘어지는 거 있잖아. 와, 근데 그 너무 체코가 그 이거에 어떤 어 이쪽 방면으로 좀 셌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와, 진짜 너무 하긴 하더라. 너무 세더라 체코. 잘했던 점. 뭘 물어? 일단 일본은 이긴 거지. 이긴 건 커요. 뭐가 됐든 간에 뭐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이제는 평가전도 아니고 뭐 지역 예선처럼 우리가 좀 여유롭게 뭔가 전술적으로 실험하고 이럴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본선 프로젝트의 어떤 마무리 단계라면 이긴 게 장땡이야. 그래서 두 번째, 그 용병술 전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결국은 2022 벤투 때의 모습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그 생각은 들었어. 홍명보가 지금 이게 보여준 모습이 사실 울산 때랑 좀 비슷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보여줬던 모습이. 용병수 이전에 이거 하자. 경기 우리가 지배한 거 사실. 이 정도면 경기력 자체는 경기력이 나빴다는 아니야. 그냥 그게 노잼이었던 것뿐이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체코한테 밀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홍명보 이 호가 이 팀 자체가 잘 꾸려져서 잘했다. 이것도 맞고. 두 번째는 체코가 애초에 그런 거에 있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상대한테 주도권을 내주다가 한 방 툭 때리는 축구를 주로 했던 것도 맞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체코는 그걸로 결과를 내왔었는데 오늘은 결과를 못 냈으니까. 장땡스.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세 번째 용병수. 저는 좀 손흥민 뺀 거에 좀 놀랐습니다. 당연하지만 못하는 선수를 빼는 거는 뭐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그거지. 내가 FM을 해봤지만 아무리 FM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평점이 뜨잖아요. 아무리 얘가 뭐 5점 그날 경기 부족해서 5.9, 6.5 막 이런 식으로 떠도 실시간 평점이 선술 전술 스카우터가 막 별 3개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얘가 별 4개 반짜리인데 다른 애 바꾸면 별 3개 막 별 2개 이래 버리면 꾸기 힘들거든. 그냥 그래도 한 방 있으니까 그래도 한 방 믿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소름을 꽤 이른 시간에 뺐죠. 저거는 강단이 있다 봐야 돼. 난 저 용병술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놀랐고, 딱 봐도, 와, 오, 소름이 빼네? 그래, 좋네. 이거는, 이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저거는. 소름이 빼기 쉽지 않거든. 저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에이스니까 오히려 한 방 기대해본다. 이 느낌이 있는데, 잘 뺐고, 그러니까 결과로도 나왔지만, 그리고 또 교체에 들어간 선수들이 또 잘해줬고. 음. 근데 이걸 오영규, 열이 있던, 좀 아팠던 오영규랑 바꿨다니까 더 신기한 거고. 그리고 황인범. 왜 자기가 그 역할, 그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준 느낌이다. 이격도 잘했고, 뭐,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특정 누군가 못해서 한 골을 먹혔다 보다는, 체코가 같은 그 특장점이 세계적으로도 먹힐 만큼의 특장점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못했고, 쟤네가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먹혔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잔인한 것 같고, 이 정도인 것 같다. 어, 근데 좀, 체코, 무섭더라. 그러니까 장점이 확실한 것도 무서워. 근데 이제 그건 좀 아쉬웠지. 아까 뭐 노잼이라고 썼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장점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속도거든. 2002 월드컵부터 2026 월드컵 지금 여기 올 때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항상 기동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팀이었단 말이야. 우사인 볼트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도 기동력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좀 받았던.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장면이 퍼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 솔직히. 특히나 체코 같은 좀 느리고 키 크고 단단한 팀에 대비 우리가 좀 빠른 느낌을 준다고 했었으면 훨씬 더 대비돼서 그게 잘 보였어야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보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구는 골입니다. 축구는 골이에요. 그래서 먹힌 순간에도 에휴 결국 골 못 넣더니 그래 뭐 못 넣으면 먹혀야지 이 생각이었고 넣었을 때도 그래 이렇게 계속 때리다 보면 어쨌든 뭐든 하나 들어간다고 이런 마인드였고 어쨌든 그리고 저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월드컵을 최근에 국가대표 경기를 아예 안 봤었는데 왜냐면 재미도 없고 사실은 그리고 클럽 축구를 그러니까 일정적으로 바쁜 것도 있었고 근데 클럽 축구를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이 저녁 때는 또 야구를 보게 되고 요즘 이제 국가대표 축구를 잘 안 봤는데 월드컵은 결국 또 틀게 되고 보게 되고 또 기대를 하게 되네. 사람이 참 그래요. 월드컵 안 볼 거다 안 볼 거다 했는데 이번에 그 네이버 치지직 그 JTBC 그걸 봤는데 330만 명이 같이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감스트 유튜브 좀 봤더니 800만 명이 그 감스트 영상을 방송을 보시고 계시더라고. 뭐 겹치는 인원 뭐 겹치는 인원 없다 치면 한 1000만 명은 본 거 아니야. 인터넷에 본 사람만 20%인 거고 광화문 같은 데 모여서 보고 이런 분들까지 하면은 진짜 더 많을 거 아니야. 아니면 TV로만 보신 분들까지 하면은
이게 결국 월드컵은 또 월드컵이더라. 안 본다, 안 본다 하지만. 신기해. 어쨌든 또, 이게 누군가는, 왜냐면 어쨌든 조직이 있으면, 그니까 뭐 회사든 학교든 어디든 가게 되면은, 쯤은 축구를 또 보고 싶고, 그러면 또 이제 월드 국가대표 축구인데, 에이, 그래, 그럼 틀면은 뭐 같이 보는 거지 하면서 이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면 재밌고, 뭐 그러니까. 오늘같이 또 역전승이면, 역전승도 그냥 후반 45분 때 팍팍팍 나오는 역전승이었다 보니까, 음, 개인적으로는 좀, 음, 참 신기해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쉬는 타임을 봤는데. 아무튼, 저도 봤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 안 본다, 안 본다 하면서도.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